네, 반갑습니다. 지금 예비 고2여서 사실 좀 마음이 벌써 분주하네요. 네, 지금 이제 저희 한대부고 친구들,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친구들을 보면 아마 그 공수1, 공수2까지는 공부를 탄탄히 했는데 이제 대수 이후 과목부터는 겨울방학으로 많이 미뤄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 어머니들이 그 예비 고1 때 막연하게 이제 걱정했던 뭐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이제 죽어야 된다. 이제 그 시즌이 벌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고2면 도대체 어떤 강좌를 겨울에 들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으시고 벌써부터 막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막 상담도 요청하시고 그런 시즌이 왔더라고요. 과목을 좀 먼저 보시면 제 좀 프로필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예비 고2가 앞으로 고2, 고3이 됐을 때 수학 과목의 흐름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해드릴게요. 이제 예비 고2는 이때는 대수라는 과목을 1학기 때 이제 중간 기말로 마치고 그다음에 9월 이제 9월 12월에는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을 내신 과목으로 봐요. 그러면 겨울 방학은 대수가 직전 학기고 그다음에 여름 방학은 미적 1이 직전 학기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고2를 한번 보시면 만약에 지금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뭐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대수는 당연히 다음 학기 내신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시험 대비를 하는 게 미적 1, 미적 2, 확통 기하 뭐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요. 제가 그냥 두 과목만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방학 때 미적 1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해서 처음 시작을 한다면 대수랑 미적을 잡고 겨울방학 때 미적을 한번 보게 돼요. 그리고 내신 대비 기간에는 당연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 1이 이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 직전 대비를 하면서 미적 1을 두 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실제 내신 대비 하면서 미적 1을 이제 세 번 보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 미적 1이라는 과목은요. 고3 때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적 1 과목은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이때 내신을 그 대수 미적을 이때 그냥 하고 고3 때 벙 뛰었다가 요때 이제 9월 평가원 즈음에 요때 막 반복하면서 한 달 안에 여름방학 때 막 반복하고 정리하고 그러고 수능을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미적 1을 처음으로 들어도 이렇게 밖에는 공부를 못하고 바로 수능을 보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수가 급한데 대수도 안 됐는데 미적을 뒀냐 이건 너무 잘못된 판단이고요. 반드시 겨울방학 때 미적이를 끼고 있어야 돼요. 대수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미적 2는 지금 시험으로 이제 보시면 고3 때 가서 한대보고 같은 경우는 예전 교육과정으로 확통 미적을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 같이 넣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적이라는 과목이 뭐냐면 이과 이공대를 간 친구들이라면 학교에서 지정 과목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인데 이 친구들이 이 미적 2를 공부할 수 있는 시기도 한번 보시면 고2 때는 이렇게 대수 미적 이렇게 하지만 미적 2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고1 겨울방학 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제분이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봐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회차를 추가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미적 1과 미적 2를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하면 이때 미적 2를 들어놓지 않으면 미적 2라는 과목을 내신 대비하기 직전에 봐야 되고 그리고 내신 대비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거는 예전 교육과정 아이들은 이 미적 2가 수능의 과목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수능 과목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내신 대비 때만 탄탄히 하면은 좀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미적이라는 과목이 이제 그 예전하고 다르게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이게 또 수시의 등급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여기까지 쌓아놨던 그 고2 말까지 쌓아놨던 그 내신 등급을 이때 또 이 과목으로 흔들려가지고 수시를 또 바꿔 그 학교가 바뀌는 그런 경향도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미적 1과 미적 2가 둘 다 급하게 되는 거죠. 미리 본 친구들이 아니면. 그래서 아무리 무리하다 생각 드셔도 아이가 힘들다고 찡찡대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세 과목을 대수나 미적 1과 미적 2를 다 붙들고 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그러면 문과니까 미적 2는 선택 안 하고 확통을 넣는다. 네,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든 고1 겨울방학 때는 어느 그 대치동에 있는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을 거예요. 탄탄하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미적 1, 미적 2 아니면 미적 1, 뭐 확통, 대수 이렇게 세 과목을 다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다 달리셔야 고2, 고3 때 공부가 좀 이어서 흘러갈 수 있고요. 수능 대비도
좀 원만히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우당탕쿵탕 하다가 고3 그 3월 모의고사 때는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고요. 6월, 9월에도 잡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신도 저 대수, 미적, 미적 2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수능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그 난이도나 자료가 굉장히, 그러니까 자료가 떠도는 좋은 양질의, 어려운 양질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대부고가 지금까지는 1학년 때까지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노력으로 뚫을 수 있죠. 그런데 고2 때부터는 노력으로 뚫리지 않습니다. 그 지금의 9등급제에서 1등급 아이들이 그대로 1등급을 유지를 하고 고2가 되면은요, 이 문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1, 2등급 차이도 굉장히 점수 차가 큽니다. 1등급에 그냥 한 열 몇 명 애들이 그냥 무소불위 1등급이고 2, 3, 4등급은 점수 차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2, 3, 4등급은 점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가면은 실력이 완전 양분화돼 가지고 한대부고도 2학년 때부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강남권 못지않게 어려운 문제를 씁니다. 그래서 고1 때까지 공부하던 거랑 고2 때부터 내신 대비하는 게 완전 경향이 달라져요. 고1 때는 부교재 열심히 하고 부교재 적중률이 막 80%, 90%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고2 때는 부교재가 수업 교재로 쓰이지만 그 부교재만으로 시험을 보기엔 너무 난이도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비적으로도 그렇게 시험을 쉽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2 때는 내신 대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과도 저희 반 아이들도 성과가 확 달라집니다. 고1 때 분명히 잘했다가도 고2 때는 내실 있게 공부를 안 하거나 고난이도 문제를 공부 안 한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내신 등급 뚫기가 매우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교육과정도 한대부고 애들은 고2 때는 정말 잘 짜줘야 되고요. 고1 때 같이 공부하면 고2 때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은 5등급제여서 1등급 33명 안에 커트라인에 들지는 몰라도 그 정말 34명 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면 저 고2 때 34명이 이제 5등급제 처음으로 얘네가 이제 고2 올라와서 보는데 중간고사 한 번을 봐봐야 경향을 알겠지만 사실은 그 34명 중에 제가 예상할 때 진짜 안정적인 1등급 받는 친구들은 한 2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이 14명의 이 정도 학생들을 가지고 1등급 드나듦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력으로 뚫을 수 있는 등수는 고작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저 뭐 미적일을 뭐 내려놓고 저거 뭐 대수만 집중해가지고 여기를 뚫다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으신데 그건 너무 위험하고요. 지금은 이걸 뚫었다가도 막 2학기 때 무너지고 또 선행이 밀려서 2학기 때 무너지고 고3 때 다시 내려가고 막 이럴 수 있으니 네, 이때 오늘 이번 겨울방학에는 무조건 선행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과목을 선행을 하시고 내신 대비 때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 다 이제 웬만하면 직전 대비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밖에 그 과목을 공부를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등급이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난이도가 낼 수 없는 난이도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이렇게 막 시간표를 깔아서 미적 1, 미적 2도 제가 다 넣었고요. 심지어 미적 1, 미적 2가 그 중요성이 그 폄하될까봐 제가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려고 일부러 9시부터 4시 반까지 시간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붙들고 그날 공부시키고 숙제까지 다 맞춰서 미적 1, 2를 2개 다 듣더라도 그냥 수업에 대한 부담이라도 없이 가서 공부하면 내가 끝내주는구나 그걸 알려주려고 아예 그냥 클리닉도 의무로 담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미적 1, 2가 처음인 학생들은 당연히 들어야겠고 뭐 두 번째 회차인 친구들도 이 강의를 꼭 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이긴 하지만 다음 내신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렵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소화하는 그 정도는 소화도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적 1, 2 반드시 끼워서 이번에 겨울방학 때 구조를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시간 안내고 횟수인데요. 그 횟수를 미적 1을 13회, 미적 2를 14회를 잡았더니 미적 1도 그 여유가 있고요. 미적 2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4시 반까지 하면 굉장히 알뜰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시간표나 회차 수업 계획을 짜면서 마음이 좀 조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또 제가 고3 때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의 이제 흐름이 한대보고에 좀 맞춰진 경향이 있겠죠. 물론 기본 강의니까 일반고 연합반도 같이 들을 수 그 일반고 아이들도 들을 수 있겠지만 한대보고 친구들이라면 저희 반 아이들도 되게 무조건 다 들어라 이렇게 격려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는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적 1, 미적 2랑 똑같은 양이 도는데 확률과 통계는 핵심 개념들이 많지도 않고요.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어느 학원이든지 많아야 10회지 12회까지 교육과정을 짜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사실 여의치 않았지만 8회 정도라고 해서 급하거나 얕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주 1회로 그냥 8회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직전인 정규반을 개강을 해야 되는데 그 정규반은 26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 수업이어서 방학 전이지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회차를 보시면 18번이에요. 근데 저 18번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원, 중단원을 6개로 나눴더니 한 중단원 날 한 넉넉하게 3회차를 써도 18번 안에 대수를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2학기 진도를 다 끝내는 거죠. 2학년 1, 2학기. 근데 그래서 회차가 조금 여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대수 과목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기본도 실력도 심화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안에 저 문제를 굉장히 잘 녹일 거고 놓은 교재도 이미 있고 이제 더 새로운 기출 추가해서 이제 더 만들면 되고요. 그 아이고 18회다 보니까 한 중단원당 2번 아니면 3번까지도 가거든요. 예를 들어 방학 강의나 선행하는 강의는 삼각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막 2, 3번 해야 되는데 회차가 부족하니까 3번까지 못 가고 심화도 못 풀고 막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18회다 보니까 심화까지. 그러니까 심화라는 건 뭐냐면요. 수능 그 킬러 문제 정도를 변형한 타학교 기출 문제까지도 풀릴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대보고 친구라면 고2 정규반을 이렇게 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 1, 미적 2를 같이 끼거나 아니면 미적 1 확통을 끼거나 이렇게 하면 겨울방학 때 수학에서는 좀 부족함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여기가 좀 어렵다, 여기를 좀 심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당연히 소통을 할 거고요. 사실 18회 안에서 이제 구멍이 나게 공부를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유도 있고 방학 때고 공부도 시킬 수 있고 해서 네, 아마 18회까지 교육과정을 대수를 윈터 때 짜주는 학원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대수는 여러 번 반복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더라도 저는 이 강의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18회 안에 그런 문제들을 풀만한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고1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한 학교를 지목해서 이제 담당을 하다 보면은 단점이 뭐냐면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아이들이 최고 수준 아이도 있고 많이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1등급 아이들 7명을 겨울방학 때 예비 고1 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명도 이탈이 없거든요. 그 7명이. 근데 이제 3학기까지 가는 동안 좀 기특하기도 하고 나름 좀 프라이드였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래도 교재가 좋아서 자기는 남았다. 그러니까 수업의 난이도는 분명히 낮은 건 맞는데 교재의 질이 있어서 이런 문제 풀고 싶어서 자기는 그냥 이 강의를 듣는다. 그런 말들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뭐 1등급을 최상위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도 이게 너무 쉽게 흘러가지 않을까? 너무 길어서 늘어질 거는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시면 그러지 않으니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으니 한번 강의 좀 선택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